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총괄 선대 본부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사자구도로 재편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지지도가 초경합으로 다시 또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전화 걸기, 또 많은 분을, 가까운 분들을 만나서 설득해 주시고, 자녀들, 부모님들 만나서 설득해 주시는 일을 앞으로 한 주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뛰었을 때 지지율도 바뀌고 실제 득표율도 바뀐다 하는 점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총력전 주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연희동 주택 구입 관련된 그런 정황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대문구가 제 지역구라 처음부터 제가 윤석열 후보 측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10군데의 부동산 중개소에 내놨다. 확인해 보니 한 군데만 내놨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어제 보도 내용을 보니 김만배 씨 누나가 이 김만배 씨 일당의 여러 사건에 아주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느 집인지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주택을 매입하는 자금에 관해서 화천대유가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이 반복된 것이고요. 이 누나가 개입해준 주택을 매입해준 대가로 월급 형식으로 뭔가 대가를 주는 이런 내용들이 모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 주택을 매입한 과정에 이 누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김만배 일당이 이 누나의 집을 거래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반복된 걸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누군가의 부탁으로 이 집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지 마라. 저쪽에서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냐. 뭔 얘기입니까? 그 저쪽은 누굽니까? 20억짜리 집을 19억에 산 걸 보니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지 말라는 이 지침을 이 누나가 따른 것 같습니다. 왜 비싸게 하지 않았는지는 윤석열 후보의 부친에게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주라던 누나는 꼭 들어가시고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번 하는 정도로도 이렇게 집을 사주고 팔고 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어떻든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김만배 씨의 거듭된 증언 그리고 이 주택 매입의 정황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계속 피해가는데 본격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간지 어느 언론에서 9억 원의 차익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월요일 날 TV 토론에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이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 사범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욱 조직본부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직본부장 이원욱입니다. 저는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과방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할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언론 권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종편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4개를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부근에 채널을 부여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의무 송출이나 광고의 직접 영업 등의 특혜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언론 경영의 대원칙이었던 신문방송 경영 금지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종편 시청률은 종편 4사의 시청률 합계는 2012년 2.5%에서 시작해서 2021년 9.8%로 거의 4배 다르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은 같은 기간에 46.6%에서 26.7%로 43%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종편을 포함한 PP 채널의 시청률 합계는 30.2%로 지상파 채널 28.4%를 추월하고 이 중에 PP 채널의 시청률 상위 4개사는 모두 정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액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편의 광고 협찬 매출은 2012년 1926억 원에서 2020년에 6350억 원으로 3.3배를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지상파 TV 전체 광고 매출은 2조 2304억 원에서 1조 1645억 원으로 48%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PP에서 종편의 광고 매출 비중은 33%. 그럼 종편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황색 저널리즘의 완성이었습니다. 특히 종편이 선호하는 토크쇼 형식의 보도 프로그램은 정치 황색 저널리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국민통합은 찾아볼 수 없고 진영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방송이 추구해야 할 정론직필의 대원칙은 무색해졌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현 시점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혜경 172분, 김건희 17분의 방송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이슈 편성에서 극도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자본주의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어느 것이 필수 불가결한 문제입니까? 핵심적 문제입니까? 종편에게 상식의 눈을 떠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한번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의 영역으로 공영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종편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여성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대위 여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다들 지난 월요일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저는 선대위 여성위원회 책임자이자 또 한 명의 여성 유권자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용,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고 또 수많은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대신해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굳이 답변할 필요 없다. 그거 대답하는데 시간 쓰기 싫다며 다시 한번 여성 유권자들을 우롱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태도인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렇게 부인하신다고 몇십 년, 아니 몇백 년간 누적되어 온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과 소통하고 미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집합적인 여자, 집합적인 남자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집합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직접적으로 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실 것을 진지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도 여성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공약이라 내세우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갈라치기 정치, 분열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여성 성평등 공약뿐만 아니라 군인권, 지방분권, 공고육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질의에도 답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태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기구와 다양한 지표가 우리나라의 성차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부인하는 무지하고 여성을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어떤 여성 유권자들의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갈등을 유발해서 청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착각 그만두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 사회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으로 전략 투표해야 한다는 여성 유권자들의 여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많은 청년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공약과 실천력으로 청년 여성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곧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옵니다. 유엔 위민에서 정한 올해의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 제시와 이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며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속을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공약 이행률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노동, 안전, 건강, 돌봄 등 전 분야에 걸친 성평등 공약들이 있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또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내각 구성 등 모두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실을 분석하고 유권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마련한 공약들입니다. 이번 3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강력한 지지와 응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땅에 여성 유권자들이 살아있음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건영 정무실장. 네, 정무실장 윤건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대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었지만 지금껏 해왔던 대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우리들의 강한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등 상대 후보의 부정과 부도덕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선거일 보름을 앞두고 몇몇 분들이 지난 두 번의 대선의 승리의 경험이 뭐냐, 묘수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묘수는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선거 승리에 대한 절박함 뿐입니다. 우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현장으로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무실에는 시민이 없습니다. 골목과 시장에 우리가 만나야 할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민생 대통령을 외쳐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알려야 합니다. 상대를 설득할 무기와 상대에 맞설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더하기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상대보다 한 걸음 더, 상대보다 한 마디 더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끝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음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되어 19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가오는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상처난 아픈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5월 봉하마을 들판에 선 세 분의 대통령을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2차 선대위 본부장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대위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